자, 232부터 나오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중학교 과정 2학년 과정 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그지? 그 가지수를 찾는 게 경우의 수인데, 처음 나오는 개념은 중학교 2학년 과정 할 때 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A라는 사건 또는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싶다.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M, B라는 일어나는 경우의 수 N, 또는이면 둘을 더해주면 된다. 그죠? 또는이라는 건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제 하나 또는 할 때 하나 주의할 거. A 경우의 수 더해주고 B 경우의 수 더해준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죠? A와 B에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한번 빼주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입니다. A이고 B다. 뭐 그리고 뭐 동시에 이런 거 있죠. 그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and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를 서로 곱을 해준다. 이게 곱의 법칙이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땀 한 땀 일일이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구해주는 건데, 어떨 때는 더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곱하는 게 있다. 이 판단을 좀 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갑시다. 자, 235페이지 필수에서 1번. 자, 중학교 영역 과정이니까 조금 빠르게 갈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100개 있다. 하나씩. 자, 1번 12의 배수 또는입니다. 13의 배수가 몇 개이냐를 세보시오. 자, 우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12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셉니다. 자, 1부터 100이니까 12의 배수는 100을 12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 12의 배수는 8개가 있습니다. 13의 배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또는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15개가 나오는데 확인합시다. 12의 배수와 13의 배수 중에 공통된 배수가 있냐? 1부터 100 안에. 그죠? 얘네 두 개의 공배수는 12와 13을 곱한 게 최소 공배수인데 없으니까,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15개. 자, 2번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래요. 다 중학교 2학년 했던 거예요. 그죠? 2의 배수 50개, 5의 배수 20개. 그럼 또는이니까 다 세서 더해줄 건데 2의 배수, 5의 배수 겹치는 게 있냐? 무슨 배수가 겹치냐? 10의 배수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럼 10의 배수가 1부터 100 안에 몇 개 있냐? 10개 있는 거죠. 10의 배수를 한번 중복되는 거는 한번 빼줘야 된다. 그래서 총 60개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과 서로 소인 걸 찾으래요. 그죠? 1부터 100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 소인 거. 서로 소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100이랑 서로 소인 거는 이 100이라는 놈의 소인수를 생각하면 되죠. 소인수. 100이라는 놈을 소인수분해하면은 2제곱 곱하기 5제곱이 되어서 100이라는 놈은 2와 5를 소인수로 갖는데, 요 놈과 서로 소인 걸 찾으려면은 서로 소인 걸 직접 찾는 건 힘들고, 그죠? 전체 1부터 100까지 100개 중에서 2 또는 5의 배수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2 또는 5의 배수는 이미 2번에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60개를 전체에서 빼주면은 총 40개가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100과 서로 소인 게 됩니다. 자, 네. 509번 합시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자, 문자가 3개입니다. x, 2y, 3g 다 더해서 는 11. 자, 마찬가지 문자가 3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x, y, g 값을 하나하나 구하면 너무 많이 생기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말로 줘놨다. x, y, g가 자연수만 되더라. 그럼 자연수라는 거는 1, 2, 3, 4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x값, y값, g값 중에 적당한 놈을 선택을 해서 일단 1, 2, 3, 4 값을 정해줄 건데, 셋 중에 누굴 먼저 하는 게 좋다? 그죠? 개수가 어떤 거? 큰
큰 거, 개수가 3이 제일 큰 문자, 이 G값을 먼저 1, 2, 3, 4를 선택하는 게 좋다. 자, 그럼 G값을 만약에 1이라고 선택을 했다. 자연수니까. 그럼 G값이 1이 되면은 남아있는 식은 x 더하기 2y는 1 집어넣어서 3을 넘겨주면은 8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자 2개짜리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할 때 엄청 많이 했어요. 또 여기서도 또 x, y 값을 정해주는 거죠. 마찬가지 개수가 큰 문자 y부터 먼저 정하는 게 좋다. 자, 자연수니까 y 값 1 정해지면은 x 값이 6이 될 거고 y 값을 2로 정하면은 4가 될 거고 3을 하면은 2가 될 거고 4를 하면은 0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x가 0 되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z가 1일 때 총 순서쌍이 3쌍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g 값을 다음 자연수 2로 정해주면은 남은 식은 x 더하기 y 2로 정해서 넘겨주면은 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y 값을 또 1, 2, 3, 4 정했을 때 x 값 구해가지고 자연수 되는 수쌍을 개수를 쭉 세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또 z 값 또 3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경우의 수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져가는 거. 자, 510번 합시다. 의미 아닌 정수는 얼마부터죠? 의미 아닌 정수는 0도 된다. 0, 1, 2, 3, 4다. 0 값 빼먹지 마시고요. 잘했고요. 자, 다음 3번. 자, 뭐 고배 법칙이라고 문제가 돼 있는데, 자, 자연수 만들기. 10의 자리 숫자에 홀수가 와야 되고 1의 자리 숫자에 소수가 와야 된다. 그런 두 자리 자연수를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럼 일단 각 자리별로 가는 거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자, 근데 10의 자리는 홀수만 들어오래요. 그러면 홀수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 그죠? 1, 3, 5, 7, 9. 홀수는 5개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가지 경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소수만 와야 되는데 소수는 2, 3, 5, 7까지가 한 자리 소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소수가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가 올 수 있는데 나는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동시에 채울 건데 그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을 하는 거죠. 이게 곱의 법칙. 자, 밑에 513번 풀어봅시다. 약수의 개수 갑시다. 약수의 개수도 중학교 1학년 과정. 자,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360을 일단 뭐 해준다? 초등학생처럼 1, 2, 3, 4 다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지? 소인수분해를 해준다. 360, 뭐 소인수분해 쭉 할 수 있죠?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얼마 되느냐? 2세제곱, 3제곱, 5 이렇게 됩니까? 자,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360의 약수의 개수 요 각각 지수에다가 다 얼마씩 더해가지고 1씩 다 더해가지고 3에다가 1 더하면 4, 2에다가 1 더하면 3 지수 1이 있는 거죠. 1 더하면 2 얘네들을 다 곱해서 약수의 개수가 24개라고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원리를 물어봅시다. 왜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소인수분해를 한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을 왜 더하죠? 알고 있죠? 자, 2세제곱만 봅시다. 2세제곱의 약수만 구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죠? 일단 모든 수의 약수 1이 있을 거고 2세제곱이라는 거는 2가 총 3개 곱해져 있는 건데 2가 총 3개 곱해져 있는 건데 요 중에서 2 하나만 떼낸 것도 약수고 2 2개 곱한 것도 약수고 2 3개를 다 곱한 것도 약수다. 그래서 2 1제곱, 제곱, 세제곱까지 해서 하나, 둘, 세 개. 요 지수 3만큼 2의 거듭제곱인 약수가 생기는데 모든 자연수의 약수 1이라는 놈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수 3에다가 원래 모든 수의 약수 1을 하나 더 더해줘서 4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원리를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360과 540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또 공약수를 구하려면은 뭐부터 구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가지고 그 최대 공약수 약수 구하면 되죠. 자,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 얼마입니까?
180. 180을 하면은 2가 되고 3이 되죠. 그죠? 180. 그래서 180이 최대 공약수다. 그럼 180에 또 소인수분해 해서 약속의 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중학교 1학년 문제니까. 자, 이제 조금 응용된 거 갑시다. 518번 풀어봅시다. 60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 3의 배수, 뭐의 배수 약수가 몇 개 있냐? 약수 문제니까 일단 600을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600 소인수분해 해봤냐? 2의 몇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4는 하나 있고, 5제곱인가? 그렇죠? 자, 그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자, 전체 약수의 개수야.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2의 배수인 약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개수를. 자, 2의 배수라는 거는 반드시 무조건 뭐가 하나 꼭 곱해져야 된다? 2가 반드시 하나 곱해져야 된다. 그죠? 2가 두 개 있어도 되나? 상관없는 거죠. 자, 봅시다.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세제곱의 약수에 뭐가 있다고요? 1, 2, 2제곱, 2세제곱. 3의 약수는 1, 3. 5제곱의 약수는 1, 5, 5제곱. 그죠? 그럼 여러분들 2의 약수 4개, 3의 약수 2개, 5의 약수 3개. 얘네들끼리 막 하나씩 골라가지고 전부 곱한 게 약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2의 배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2라는 놈은 꼭 하나 이상은 뽑아야 돼요. 그죠? 2개를 뽑아도 되고 3개를 뽑아도 돼요. 자, 그럼 뭐냐? 요 중에서 2의 약수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뽑으면 안 되는 게 누구야? 1을 뽑으면 안 돼요. 그죠? 1 뽑고 3 뽑고 5 뽑아서 곱해버리면 2의 배수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는 2의 세제곱인 약수 중에서는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죠? 2가 있는 거. 2 아니면 2제곱 아니면 2세제곱. 요 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무조건 2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2의 약수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세 가지. 그럼 1, 3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뽑아도 되죠. 어차피 여기가 무조건 2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그지? 요거는 두 가지. 요것도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3의 배수도 같은 원리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5번 길 따라가기. 자, 문제에서 이렇게 A, B, C, D 4개를 찍어놓고 각각에 갈 수 있는 길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길 따라가기. 자, 1번 문제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하고 싶은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 한 번 지나간 곳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럼 일단 A에서 B까지 갈 건데 한 방에 가는 게 없네요. 그죠? 그리고 어딘가를 거쳐가야 되는데 처음에 어딜 거쳐갈 수 있다? C를 거쳐서 B를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D를 거쳐가지고 B를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거죠.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냐? 길이 3개가 있네요. C에서 B로 가는 것도 3개가 있네요. 이 길을 연달아서 이어서 갈 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한다? 곱한다. A에서 D도 마찬가지 2가지, D에서 B도 3가지 연달아서 이어서 갈 거니까 곱한다. 9랑 6은 서로 뭐 한다? 얘네들이는 더한다. 즉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를 미리 구분해서 각각을 경우 구한 거니까 마지막에 6과 9는 더해줘야 된다. 자, 이번 두 사람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동건이랑 수진이가 똑같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건데 문제는 두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대요. 뭔 말인지 알겠죠? 동건이라는 애가 A에서 출발을 해서 C라는 중간 지점을 거쳐서 B를 가게 되면은 수진이는 A를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가야 된다? D를 거쳐서 B를 가라 이 소리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동시에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 A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9가지,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6가지인데 이때는 9와 6을 뭐 해줘야 되냐? 여기서는 곱해야 된다. 그죠? 동건이와 수진이가 동시에 출발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건이가 움직이는 거랑 수진이가 움직이는 거를 최종적인 놈으로 곱해줘야 된다. 자,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엔 거꾸로 동건이가 D를 거쳐가고 수진이가 거꾸로 C를 거쳐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설이 바뀐 거겠지. 그것도 똑같겠지, 그지? 54가 두 번 있는 거니까 총 108가지가 된다. 자, 밑에 519번 갑시다. 자, 색칠하기 문제.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고요. 이제 또 색칠하기 문제가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되게 까다로워지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자, 우선 색칠하기 5가지 색이 있는데 중복 사용해도 됩니다. 칠했던 색도 칠해도 되고 이런 문제 잘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거죠. 옆에 붙어있는 인접한 영역은 구분해서 다른 색으로 칠하시오. 자, 색칠을 뭐부터 하는 게 좋다? 뭐 알파벳 순으로 할까? 최대한 많은 부분이랑 붙어있는 영역, 그지? A라는 놈은 네 군데랑 다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A부터 칠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나머지 애들도 B, C, D, E 중에 최대한 많은 부분이랑 붙어있는 영역을 칠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머지 애들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면은 그냥 알파벳 순으로 칠해도 되고 뭐 별 크게 주. 그럼 A, B, C, D 순으로 갑시다. 자, 그럼 A는 처음 칠할 거니까 색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 5가지 중에 한 번 칠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B를 칠한다고 하면은 A랑 B만 다른 색이면 되는 거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칠했던 색 빼고 나머지 4가지. 그럼 C 칠합시다. 그럼 A 칠해져 있고 B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C라는 놈은 A랑 B랑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A랑 B랑 C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여기서 꼭 확인하는 습관. A랑 B랑 색깔이 반드시 다른 색 맞나? 맞죠? A와 B가 같은 색일 수 있나? 없죠? 그걸 꼭 확인해야 돼. 반드시 다른 색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C는 3가지. 자, 또 C를 칠했어. 그럼 D도 A랑 C랑 다른 색이어야 되는데 확실히 다른 색 보장이 되어 있나? 그러면은 D도 3가지. 마찬가지 E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올 때 다 틀립니다. 자, 칠하고 싶은 색이 인접해 있는 영역과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그 인접해 있는 영역 요 두 놈이 반드시 색이 다르다는 보장이 있냐 없냐? 자, 동시에 칠할 거니까 쫙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쉬운 거 갑시다. 522번 갈까? 522번. 22번. 자, 이 523번이 색칠하기 중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그죠? 그 중에서도 이게 기본이네. 색칠하기 중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 가장 기본. 자, 4가지 영역이 있고 색깔은 5가지. 마찬가지 중복 사용해도 되고. 자, 뭐 특별한 게 없죠. 다 2군데씩 붙어 있는 거니까 뭐 아무데나 먼저 칠해도 됩니다. 알파벳 순으로 갈게요. 자, A, B, C, D 순으로 칠하고 싶은데 처음에 A 칠할 거니까 5가지 아무거나 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 칠할 거는 A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가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C라는 놈은 또 B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C도 4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A, B, C가 칠해졌을 때 마지막 D를 칠할 때 그럼 D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냐? D랑 붙어 있는 부분이 A랑 붙어 있고 C랑 붙어 있단 말이야, 그죠? 자, 확인해라 그랬죠. D랑 인접해 있는 게 A와 C인데 이 A와 C가 무조건 색이 다르다는 보장이 있나? 색이 같을 수 있나? 무조건 다른가? 같을 수 있나? 같을 수 있나? 없나?
A와 C는 서로 붙어있는 인접한 영역이 아니냐? 아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자 A에다가 1번 색을 칠했어. B에다가 2번 색을 칠했어. 서로 다른 색 2번 색을 칠했어. 그럼 C에다가 1번 색 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죠? 자, 마지막 D의 색을 칠할 때 A와 C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 D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A와 C 요 두 놈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이 두 놈이 색깔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D는 세 가지야. 그잖아? 근데 얘네들이 색깔이 같을 수도 있으면 그지? 색깔이 세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A와 C의 색깔의 관계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한 번에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A와 C의 색깔이 확실히 다른 경우로 색칠을 하는 경우랑 그 다음은 A랑 C랑 색깔이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랑 케이스를 구분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일단 A와 C가 색깔을 다르게 칠할 경우를 따져봅시다. 자, 우선 순서대로 갈게요. A 칠할 수 있는 거는 처음이니까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가지.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의 색을 칠할 건데 C라는 거는 원래부터 B랑 달라야 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정해놓은 조건이 C는 A랑도 다른 색을 칠해야 돼. 자, C는 원래부터 B랑 다른 색이고 근데 내가 정해진 조건이 C는 A랑도 다른 색이어야 돼. 자, 그럼 또 확인합시다. A와 B는 확실히 다른 색 맞냐? 이거는 무조건 다른 색이죠. 무조건 다른 색인데 C라는 놈이 A, B랑 다 달라야 돼요.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기서 3가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D는 A랑 C랑 색이 달라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내가 A와 C를 다른 색으로 칠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마지막 D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죠. 자, 그 다음 마지막 A랑 C랑 같은 색을 칠하는 케이스도 해봐야 됩니다. A랑 C는 같은 색을 칠할 거다. 같은 색을 칠할 거다. 자, 그러면 처음에 색깔 A 칠할 때 5가지 아무나 칠할 수 있죠? 근데 C랑 같은 색이라 그랬어? 그러면 A에다가 색을 칠할 때 C랑도 색을 같이 칠해버리면 되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A 칠하면서 C를 동시에 칠할 거니까 일단 C도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야. 그죠? C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랑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4가지인 거고 C는 이미 칠해져 있어.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얘네들이 색깔이 같은 색인데 D는 A, C랑 다르면 되는 거니까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게 180이고요. 이거는 80입니까? 그래서 총 260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7번 이제 돈 가지고 돈 내는 방법. 자, 100원짜리가 딱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로 돈을 갖고 있다. 자, 이 동전들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면서 물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방법. 이번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돈, 액수,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돈을 지불하는 방법과 돈을 하는 지불 금액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죠? 자, 봅시다.
10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하는 방법이랑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는 경우를 봅시다. 100원짜리 한 개 냈어요. 50원짜리를 두 개를 냈어요. 이렇게 돈 내는 거랑 이렇게 돈 내는 거랑 지불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죠. 방법, 그지? 방법. 얘는 말 그대로 100원짜리 동전 한 개만 낸 거야. 얘는 50원짜리 동전을 두 개를 낸 거야. 그죠? 동전을 내는 개수가 다르잖아, 그지? 방법이 다른 거야. 이런 거잖아. 내가 뭐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 1,000원짜리를 하나 사 먹고 싶은데 현금 1,000원을 내는 거랑 엄마한테 카드 빌려가지고 카드로 1,000원 지불하는 거랑 금액은 똑같지만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동전을 어떤 동전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동전의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른 겁니다. 지불하는 금액은 어때요? 100원짜리 한 개 지불하나 50원짜리 두 개 지불하나 어차피 100원 100원 금액은 똑같은 거지, 그지? 자, 요 차이를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불하는 방법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각각의 동전을 몇 개를 사용하냐, 동전 사용 개수가 중요한 거다. 자,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 한 개만 있어. 내가 이거를 지불하고 안 하고 지불하고 안 하고 방법을 생각합시다. 동전 하나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그죠? 동전 하나 내는 방법이 있고 동전을 안 내는 방법도 있을까? 그건 지불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일단 0원을 포함합니다, 얘들아. 0원까지 포함하세요. 동전 하나 내면 100원인 거고 동전을 안 내면 빵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한 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100원 딱 한 개밖에 없대. 만약에 100원이 딱 한 개밖에 없으면은 얘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딱 한 가지지, 그지? 100원 하나 내는 방법 한 가지인데 내가 동전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50원짜리도 같이 있어. 그러면 봐봐, 100원짜리를 내가 하나도 안 냈어. 근데 50원짜리를 한 개 내면은 어쨌든 내가 돈을 얼마 내는 거야? 50원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동전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떤 특정한 동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50원도 마찬가지고 50원짜리 동전 두 개 있으면은 하나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하나도 안 내는 거. 그래서 50원짜리 동전 지불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10원짜리도 지불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 그럼 이 각각의 동전을 동시에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일단 곱을 해준다. 근데 여기서 2 곱하기 3 곱하기 4라는 값은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 방법 안에 0원 지불하는 방법이 있냐? 0원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죠? 100원도 하나도 안 내고 50원도 하나도 안 내고 10원도 하나도 안 내는 거 있죠. 둘 다 셋 다 빵빵빵이면은 빵원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빵원 지불하는 한 가지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0원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3가지가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지불 금액이 문제입니다. 자, 총 지불하는 방법이 23가지가 있는데 이 23가지 방법으로 돈을 다 지불하다 보면은 금액이 겹치는 금액이 생길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한 개 내고 50원짜리 빵 개 내고 10원짜리를 두 개를 냈습니다. 그럼 얼마 낸 거야? 120원 낸 거잖아, 그죠? 자, 근데 100원을 하나도 안 냈어요. 50원을 두 개를 쓰고 10원짜리를 두 개를 썼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얼마예요?
120원이죠. 지불 방법은 같아 달라. 다른데 지불 금액은 어때? 같은 금액이란 말이야. 그럼 같은 금액을 두 번 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처럼 금액이 겹치는 걸 그럼 다 세야 되냐 이 말이야. 뭐 정 안 되면 다 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좀 귀찮으니까 좀 생각을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는데, 자, 핵심은 이거거든. 100원짜리 한 개의 금액이랑 50원짜리 두 개의 금액은 같다. 그죠? 금액은 같다. 그러면은 돈을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한 개는 어차피 50원짜리 두 개랑 금액이 같기 때문에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 두 개로 돈을 잔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또 반대로 50원짜리 두 개가 어차피 또 100원짜리 하나랑 같은 거기 때문에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짜리 동전 한 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될까? 큰 돈을 잔돈으로 바꿔야 될까? 아니면 잔돈을 큰 돈으로 바꿔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불러볼게요. 만약에 내가 50원짜리 두 개를 들고 있었어. 그럼 실제 50원짜리 두 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있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어? 0원도 있고요. 50원도 지불할 수 있고요. 100원도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100원짜리 하나만 있어요. 얘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0원 아니면 100원이죠. 자, 원래 50원짜리 동전을 두 개가 갖고 있으면은 요 금액만큼을 다 지불할 수 있는데, 만약에 50원짜리 동전 잔돈을 100원짜리로 하나로 싹 바꿔버리면은 원래 지불할 수 있던 금액 중에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 생겼네? 얼마야? 50원을 원래 지불할 수 있었는데 돈을 큰 돈으로 바꿔버리니까 5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단위가 큰 돈을 잔돈으로 바꿔서 금액을 계산할 겁니다. 이거 원래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세 개입니다. 자, 10원짜리가 세 개밖에 없어요. 10원짜리를 암만 많이 사용해봐야 단위가 큰 돈 50원짜리 만들 수 있니? 금액이 겹칠 수 있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이는 돈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50원이 두 개 있어? 100원짜리 만들 수 있니? 그잖아. 그러면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금액이 같은 금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잔돈 바꾸기. 100원짜리를 전부 다 50원짜리로 다 바꿉니다. 그럼 100원짜리가 한 개 있는 놈을 50원짜리로 다 바꾸면은 50원짜리가 두 개가 더 생기죠. 그죠? 그럼 총 50원짜리가 몇 개? 4개로 바뀝니다.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50원짜리 4개랑 10원짜리 3개는 암만 지불해봐야 겹치는 금액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50원짜리 4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는 5가지, 하나도 안 되는 것까지. 10원짜리 3개는 4가지, 동시에 내린 거니까 20. 단 여기서 또 빵원 지불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빵원 지불하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를 빼줘야 된다. 자, 금액이 겹칠 수 있는 동전이 생기면은 잔돈으로 바꿔서 하라. 자, 524번 풀어봅시다.